같은 요양보호사인데도 어떤 분은 아직도 아줌마 소리 듣고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일감이 끊겨 불안하고 어떤 분은 동네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이 차이가 어디서 갈리느냐? 2026년부터는 딱 하나로 갈립니다. 자격증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새 제도에 맞게 이것을 갖췄느냐입니다. 지금 하던 방식 그대로면 2026년에도 그대로 힘들고요. 준비만 바꾸면 대우도 월급도 일이, 격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놓고 장롱에 넣어두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상 현장에 나가면 온갖 부탁이 다 들어오고 경계선이 없으니까 거절도 못하고 그러다 몸 상하고 마음 상해서 그만두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으면 안 받아준다고 겁부터 내세요. 60대, 70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오히려 요즘은 경험 많고 말이 통하는 분들을 더 찾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준비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혹시 가족 눈치 보면서 시간 쪼개서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격증은 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미루고 계신가요? 저는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일자리와 처우를 25년 넘게 지켜보고 교육해온 돌봄 현장 실무 코치 송태경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디서 막히고 어떤 부분에서 대우가 달라지는지 직접 봐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부터는 제도가 바뀝니다. 단순히 돌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팀으로 움직이고 역할이 나뉘는 구조로 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준비 안 된 분은 도태되고 준비된 분은 대접받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말투 하나, 기록 습관 하나, 경계 긋는 방법 하나가 월급 차이로, 대우 차이로, 일의 안정성 차이로 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착하게만 하면 인정받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전략이 필요한 시대예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경력을 쌓아야 대우가 달라지는지 아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방법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바꾸고 싶은 건 뭔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게 연락 주신 분이 있었어요. 충남 아산에 사는 62세 박정훈님인데 자격증은 따놨는데 막상 현장에 나갈 용기가 안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잠깐 도왔던 집에서 온 김에 빨래까지 해달라, 식구 밥도 챙겨달라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확 꺾였대요.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돌봄은 언제 하나 싶고 본인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올해 들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소식을 보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훈 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는 내가 혼자 끙끙대는 일이 아니라 정해진 업무를 기록하고 팀으로 움직이는 구조라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육 일정부터 잡고 스마트폰 기본 연습도 시작하셨어요. 또 한 분이 계세요. 경기도 평택에 사는 68세 이순덕 님인데요. 이분은 이미 5년째 일하고 계신데 요즘 들어 후배들이랑 똑같은 시급 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어르신 상태, 변화도 금방 알아채고 가족들한테 미리 말도 잘해드리는데 그런 건 아무도 안 봐준대요. 그냥 시간만 채우면 되는 것처럼 대우받으니까 이게 맞나 싶어서 그만둘까 고민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교육과정이 늘어나고 선임 요양보호사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력이 인정받는 구조가 생기면 본인도 달라질 수 있겠다 싶으셨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첫째, 2026년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변화 6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릴 거예요.
둘째, 그 변화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해야 선택받는 사람이 되는지 실천법 8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셋째, 실제 현장 사례를 통해서 어떤 분이 대우받고 어떤 분이 힘들어하는지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 3가지를 다 들으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뭘 바꿔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자, 그럼 2026년에 뭐가 달라지는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선택받는 사람이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메모하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첫째, 표준 업무와 기록이 생기면서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이 줄어듭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돌봄 업무 범위 안에서 제공하고 수행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흐름이 더 강해집니다.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제도는 시군구 중심으로 통합 연계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법제처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64세 임미경님은 예전엔 전단지 적기 같은 일을 부탁받아도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록과 평가가 따라오니 업무 범위 밖 요청을 선을 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 업무로 인정되는 활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세요. 식사 도움, 이동 도움, 정서 지원, 기본 위생 도움 같은 식으로요.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세게 거절하기보다 기록과 기준을 근거로 차분히 말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가면 손해예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부탁이 어떤 건가요? 둘째, 집 중심 돌봄이 강화되면서 동네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큰 시설로 모으는 방식보다 살던 곳에서 지내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커지면 방문 형태 일이 늘기 쉽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제도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추진 내용 보도와 관련 안내 자료에도 명시돼 있어요. 61세 윤영희님은 예전엔 한 어르신 일정이 끝나면 공백이 생길까 늘 불안했는데 요즘은 근처 권역에서 연계되는 일감을 찾는 방식으로 바뀌는 걸 체감한다고 하셨어요. 집에서 일하는 형태가 많아질수록 동선이 생명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권역 중심으로 근무 가능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일자리가 늘어도 조건은 제각각입니다. 이동 시간이 긴데 시급만 보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하루 이동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으세요? 셋째, 팀 기반으로 움직이며 역할이 선명해질수록 대우도 달라집니다. 혼자서 다 떠안는 구조보다 사회복지사나 간호인력과 정보를 공유하며 역할을 나누는 구조로 가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통합지원체계는 신청, 조사, 계획, 연계 같은 절차를 통해 여러 서비스를 묶어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약사공론 보도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고요. 69세 김춘자님은 식사량과 컨디션 변화를 꾸준히 기록해두니 나중에 어르신 상태가 바뀔 때 가족에게 설명이 쉬워지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었다고 해요. 기록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식사량, 수면, 기분, 보행 상태 이 4가지만 일정하게 남겨도 전문성이 올라갑니다. 기록이 많아질수록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폰 잠금, 사진 공유주의, 메시지 전달 범위를 꼭 지키세요. 기록을 남길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뭐예요? 넷째, 교육이 길어지는 건 부담이 아니라 선택받는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자격증이 아니라 교육 이수와 현장 적응력이 경쟁력으로 작동합니다. 요양보호사 표준 교육과정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된 내용이 안내돼 있습니다. 보사 관련 보도에도 명시돼 있고요. 70세 조명숙님은 처음엔 교육 시간이 길어 겁났는데 막상 들어보니 대화법이나 안전교육이 현장에서 제일 도움이 됐다고 하셨어요. 교육을 시작하기 전 스마트폰 기본만 먼저 잡으세요.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화면 확대 이 3가지만 익혀도 훨씬 편합니다. 교육원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습 연결이 잘 되는지, 같은 연령대 수강생이 많은지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공부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게 시간인가요? 기술인가요? 다섯째, 경력과 책임이 인정되면 수당과 승급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오래 일한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가 바뀌면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같은 승급 및 처우 개선 논의가 현장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과 기관에 따라 적용 범위와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묘한 엔잡러 같은 매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66세 오정자님은 후배와 같은 시급을 받는 게 제일 서러웠는데 역할이 나뉘고 후배를 돕는 구조가 생기면 마음이 달라질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지금부터 경력 증빙이 되는 근무 기록을 정리하세요. 어디서 얼마나 일했는지 한 장으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협상할 때 힘이 됩니다. 수당은 무조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기준을 충족해야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지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경력 인정에서 가장 억울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여섯째, 돌봄 기술과 보조기기 활용이 늘수록 몸이 덜 상합니다. 체력으로만 버티는 시대는 줄어들고 안전하게 돕는 방법과 보조기기를 쓰는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교육과정 확대에는 안전, 인권, 감염 관리 같은 내용 강화가 포함된 것으로 안내됩니다. 보사 관련 안내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63세 배상현님은 예전엔 옮겨들이다 허리를 삐끗했는데 지금은 자세와 도구 사용만 바꿔도 통증이 확 줄었다고 해요. 이동 도움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세와 보조 도구를 먼저 떠올리세요. 내 몸이 자산입니다. 무리하다가 다치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도움 요청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가장 힘든 동작이 어떤 건가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감이 오실 거예요. 2026년은 단순히 자격증만으로 버티는 해가 아니라 준비한 사람이 선택받는 해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바로 써먹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준비하면 실제로 일감, 대우, 안정까지 한 번에 잡을까요? 첫째, 내 일의 경계를 한 문장으로 정해두세요. 경계가 없으면 부탁이 업무가 됩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관계가 깨져요. 저는 어르신 돌봄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 가사 전반은 범위가 아닙니다. 라고 차분히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거절할 때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인가요? 둘째, 기록 습관을 하루 3분으로 시작하세요. 기록은 내 편이 됩니다. 글을 길게 쓰면 오래 못 갑니다. 식사, 수면, 기분만 체크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분 기록해볼 만하신가요? 셋째, 교육원 선택은 실습과 분위기로 고르세요. 같은 내용이라도 배우는 환경이 다릅니다. 광고만 보고 등록하면 후회합니다. 최소 3곳에 전화해서 실습 연결, 수강생 연령대, 보충 수업 여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교육원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넷째, 스마트폰은 글자 키우기부터 익히세요. 기술은 감각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한 번에 다 하려다 포기합니다. 글자 크게, 화면 밝게, 사진 찍기 이 3가지만 먼저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제일 불편한 기능이 뭐예요? 다섯째, 근무 권역을 좁혀서 체력을 아끼세요. 돈보다 동선이 먼저입니다. 이동 피로가 쌓이면 오래 못합니다. 집 기준 반경을 정하고 그 안에서 일정이 채워지는 곳을 우선 찾으세요. 여러분은 대중교통 이동이 편하신가요? 여섯째, 내 몸 상태를 미리 점검하세요. 허리, 무릎, 어깨는 직업 생명입니다. 아픈데 참으면 악화됩니다. 무릎과 허리 강화 스트레칭을 매일 5분만 하세요. 요즘 가장 불편한 관절이 어디세요? 일곱째, 가족 설득은 말이 아니라 계획표로 하세요. 가족은 막연한 걱정을 합니다. 감정으로 설득하면 싸움됩니다. 교육기간, 예상 근무 형태, 원하는 근무 권역을 종이에 적어 보여주세요. 가족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나요? 여덟째, 나이의 장점을 스스로 먼저 인정하세요. 시니어는 공감과 안정감이 강점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면 대우도 낮아집니다. 나는 경험이 많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란 걸 스스로 먼저 말하세요. 면접에서도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준비법이 머릿속에 잡히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전 상식은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장롱에 넣어두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격증만으로는 대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록과 교육, 역할 경계를 갖추면 같은 일을 해도 선생님 대접을 받고 일감도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탁이 업무가 되고, 눈치가 실력이 되고,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 일이 선명해지고, 말에 힘이 생기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딱 하나만 권한다면 이겁니다. 오늘부터 하루 3분, 어르신 상태를 짧게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종이에 해도 되고, 메모장에 해도 됩니다.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단순 노동이 아니라 돌봄 전문가로 바꿔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부분, 센터 선택할 때 절대 속지 않는 기준과 면접에서 대우를 끌어올리는 말하기 요령을 실제 대화 예시로 풀어드릴게요. 끝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을 앞두고 지금 가장 바꾸고 싶은 건 월급인가요? 대우인가요? 아니면 일감의 안정성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니어 마음쉼표였습니다.